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차라리 추운 게 낫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추위와 함께 먼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뚜렷한 비 예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일요일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한 비구름대가 일부 서쪽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오늘 밤까지 아주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은 날씨가 점차 흐려지겠고 밤에 제주 지방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내일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구 2도, 부산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도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강계가 영하 8도, 함흥은 영하 3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9도, 부산은 16도, 광주는 15도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 지방도 대부분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서 평양이 영상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먼저 건조특보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고성, 속초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강원도 산지와 경상북도 울진, 경주, 포항, 영덕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발표하고요. 실효 습도가 25%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효합니다. 위원님, 이 실효 습도라는 게 목재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재가 건조한 정도를 보면 화재 가능성을 알 수 있는데요. 실효 습도가 50도를 밑돌면 성냥개비 하나로 기둥에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경보가 발효되는 실효 습도 25% 이하는 정말로 화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 건조함이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지도는요, 연평균 습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 색깔이 연한 부분이 건조함이 더 심한 곳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릉이 가장 심합니다. 이렇게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서 건조함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주로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80에서 90%가량이 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 서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지나가게 되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방은 이런 지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원 지방 기상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규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의 건조특보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현재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 강원 산지와 태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실외습도는 속초가 30%, 강릉이 32%, 동해 지역은 35%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오늘 21일까지 강원 동해안은 평균 습도가 약 46에서 49%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습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건조한 대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올해 12월 평균 습도는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조특보가 언제쯤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발효 중인 건조특보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비 또는 눈이 강수 현상을 통해서 대기 중의 습도가 올라가야 할 텐데요. 현재 3일 단기 예보나 10일 중기 예보를 보았을 때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강원 내륙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내일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속초는 구름만 다소 많겠고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도 맑고 건조한 날씨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철원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제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원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에는 날씨가 좀 춥고 눈이 많이 내려야지 다음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동짓날의 날씨와 농사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 한파가 추울수록 병의 충은 줄어들게 되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다음에 봄 농사에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경험치에 의해 동지에 추우면 풍년이 온다고 믿은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겨울은 추워야 그게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너무 포근해서 이 농작물 생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사례가 지난 2015년 겨울에 이상고온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12월 최고 기온이 봄날과 같이 영상 10도 내지 15도를 유지하고 비도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엘니뇨의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시금치의 주산지인 신안군의 피해가 컸는데 당시에 신안군의 시금치 재배량의 절반이 뿌리썩은병에 감염돼서 피해를 받아서 시금치 재배 농가의 70%가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른 작물보다 시금치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금치의 생육적으로는 10도에서 15도에서 20도로서 좋은 단일 조건에서 재배가 잘 되는 저온성 작물입니다. 엮은 체류의 최저 한계 온도를 보더라도 무와 샐러리의 동해 온도는 0도인데 반해서 상추와 쑥갓은 영하 5도, 배추가 영하 6도인데 비해서 시금치의 동해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시금치가 이처럼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2015년 이상고온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당시 신안군 시금치 농가의 70%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상심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날씨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뿌리 썩은 병 피해를 본 2015년 11월과 12월의 날씨를 뿌리 썩은 병의 피해가 없었던 작년 날씨와 비교해 봤는데요. 2015년 11월 평균 기온은 12.9도로 2017년에 비해서 3도나 높았고요. 2015년 12월의 평균 기온도 7.5도로 17년에 비해서는 3.5도 정도 높았습니다. 강수량의 차이는 평균 기온과 비교할 때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11월의 강수량은 104mm로 가뭄이 심했던 작년 11월의 1.5mm와는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2015년도 당시의 날씨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이 뿌리 썩은 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작물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시금치가 뿌리 썩은 병에 걸리면 지상부가 서서히 황화되면서 말라 죽습니다. 또 뿌리 썩은 병은 토양 전염성 병으로서 오염 토양의 이동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특히 연작지에서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군은 전국 시금치 생산량의 21%를 차지할 만큼의 주산지입니다. 아무래도 신안군에서 시금치를 이렇게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날씨와 지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안군은 한반도의 서남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겨울 날씨가 따뜻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서 논밭 재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 갯벌이 미네랄과 유기물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시금치의 잎 두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두껍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많아서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네, 신안군을 대표하는 작물 시금치가 올해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올해의 11월과 12월의 날씨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11월과 12월의 날씨를 뿌리 썩은 병 피해를 봤던 2015년 11월과 12월 날씨와 비교해 보면 올 11월의 평균 기온이 11.5도로 이상 고온을 보였던 2015년에 비해서 1.4도 정도 낮았습니다. 12월 역시 1.7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올 11월과 12월의 강수량도 2015년도에 비하면 무척 적은데요. 특히 올 11월 강수량은 2015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적었습니다. 네, 올해 11월과 12월의 신안군의 날씨를 살펴보니까요. 2015년 당시와 같은 고온다습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의 시금치 농가에서 이맘때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걸 짚을 수가 있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금년 신안군 올해 시금치 작황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 동안 자라는 월동 시금치를 가해야 하는 병으로서는 저온 다습할 때 발생하는 녹균병과 배수불량 조건에서 발생하는 탄저병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모자이크 병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녹균병 그리고 탄저병을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습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다습하지 않도록 제식 밀도를 조정하고 소금 작업을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균형 시비와 습하지 않게 토양 관리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방 위주의 작물 보호제를 살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병든 포기는 즉시 없애주시고 또 밭 주변의 잡초도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올 겨울의 시금치 농사는 웃으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시금치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고온이 노지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설 재배 농가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시설 재배하면 인위적으로 기온과 습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서 생육에 아주 환경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시설 재배 하우스의 외부 기온이 평균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변의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서 시설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기가 쉽고 또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시설 하우스가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게 됩니다. 또 시설 하우스 내부 온도와 습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한다고 해도 일조 부족, 또 눈과 비가 오거나 이상 고온이나 저온 등의 이런 영향으로 시설 하우스 내부 환경은 쉽게 바뀔 수가 있어서요.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시설 재배 농가라고 해도 그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에서도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주와 남양주가 경기도 내에서 시설 규모 면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광주시에서는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내일 날씨와 함께 날씨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남종면입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오포읍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초월읍 역시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광주의 평균 기온은 올해는 0.1도, 작년은 영하 2.3도로 작년보다는 2.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분석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작년에 비해서는 4도에서 7도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올해는 35.5mm, 작년은 40.5mm로 작년보다는 적었습니다. 올해도 12월 3일에 11mm의 강수가 기록되는 등 잦은 눈비가 내리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88% 선에 그쳤습니다. 네, 광주시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요, 작년 겨울에 담뱃가루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담뱃가루이는 토마토 전반적인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해충이잖아요. 네, 가루류의 발생이 하우스에서 일어나게 되면 토마토 식물체의 지백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바이러스 병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그름병이 유발되어서 토마토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네, 바이러스병이나 그름병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피해를 줄이려면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충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방제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충들의 방제를 위해서는 작물들의 30cm 위에 황색 끈끈이 트랩을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서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개통이 다른 등록된 작물 보호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번 내지 3번을 뿌려 살포함으로써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네, 겨울마다 병해충 때문에 애써 키운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온습도 관리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자 동지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